네, 안녕하세요. ABB 코리아에서 로봇사업부 영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상호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도 5G 모바일 네트워크가 일부 국가들에서도 5G 모바일 네트워크를 상용하고 있는데, 예전에 3G나 4G 광고를 보셨을 때 영화나 파일 다운로드가 몇 초 안에 된다, 100메가짜리 영화를 봤는데 몇 초가 걸린다고 하는데, 지금 5G 광고를 보시면 실제 그런 광고 문구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광고가 주로 보이냐면 자율주행차가 나오고 로봇가 나오고 광고 속에 나오는 인물들이 VR, AR 글라스를 끼고 여러가지 가상현실 제어하는 솔루션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5G 모바일 네트워크는 사실은 더 이상 이제 개인 퍼스널 용도로 개발된 모바일 네트워크라기보다는 이제 스마트 시티나 스마트 에너지, 스마트 팩토리, 그러니까 IoT 기반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모바일 네트워크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5G 모바일 네트워크가 그런 방향으로 계속 진화하면서 실제 이제 현업에서 실제 현장에서는 로봇, 특히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된 로봇과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있었고요. 특히 에릭슨과 ABB는 과거 한 4, 5년 전부터 이 5G 모바일 네트워크와 산업용 로봇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몇 가지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ABB 어빌리티 디지털 플랫폼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슈나이더나 지멘스의 마인드스피어, GE의 프리딕트 솔루션처럼 ABB에서 생산하는 모든 디바이스들을 연결해서 분석하고 모니터링을 해주는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입니다. 해당 솔루션은 크게 유틸리티 부분, 인더스트리 부분, 트랜스포테이션 또는 인프라스트럭처 부분으로 나눠져서 총 220가지의 분석 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변압기, 로봇, 모터, 인버터, PLC 등 이 각 그 디바이스마다 이 분석해주는 툴을 다 따로따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220가지의 ABB 어빌리티 솔루션이 따로 존재하고, 이 솔루션들은 다 마이크로소프트 아주어의 그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로 올라가 있고, 그 분석을 해주는 툴은 IBM의 인공지능 솔루션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관련 모든 디바이스의 예측 가능한 프리벤티브 메인터넌스를 위한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테크놀로지들은 전부 이 클라우드 플랫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면요, ABB에서 생산하는 로봇, 모터, 변압기, 여러 가지 인버터나 드라이브에 관련된 디바이스들이 이 정보를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실제로 여기까지가 실제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원격 모니터링이나 이런 솔루션들이 요 게이트웨이까지 올라가 주면, 게이트웨이에서 기존에는 보통 불과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모든 업체들이 단순히 요 데이터들을 엣지 컴퓨팅을 거치지 않고 바로 클라우드로 올렸습니다. 바로 클라우드로 올리는 방법은 와이어리스든 아니면 내부 회사 인터넷망을 통해서 클라우드로 올렸는데, 대기업들은 사실은 이 데이터들이 이쪽 레벨 2에서 모집된 데이터들을 바로 클라우드로 올리는 것을 데이터 보안이나 기밀 정보의 누출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는데, 하지만 그 대안으로서 엣지 컴퓨팅을 각 그 공장 현장에 배치함으로써 필수 데이터는 엣지 컴퓨팅으로 내부에서 처리하게끔 하고, 실제 이제 분석 기능을 위한 최소한의 데이터만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에 또는 아마존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올려서 분석이 끝난 결과 데이터만 또 엣지 컴퓨팅 서버로 내려서 사용자들이 민감해하는 정보는 엣지 컴퓨팅 서버에 남겨두고 실제 분석을 위한 데이터들만 클라우드에 올리는 이런 솔루션들이 지금 계속 개발되고 있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부각됩니다. 엣지 컴퓨팅까지는 로컬이니까 와이어리스든 와이어든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여기부터는 데이터량이 꽤 많아지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도 모터에 ABB에서는 스마트 센서라고 해서 모터에 센서만 그냥 붙이면 모터의 고장 여부를 미리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저희가 분석 툴을 이용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센서만 하더라도 수십 군데가 붙여버리면 데이터량이 상당하겠죠. 로봇 데이터, 모터 데이터, 변압기 데이터, 이 데이터들이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이 데이터의 양이 많아지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와이파이 방식으로는 데이터 병목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큰 그림에 봐서는 이런 식으로 클라우드, 엣지 컴퓨팅, 실제로 필드 디바이스로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는 거죠.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요, 이런 데이터들이 이런 디바이스들이 ABB 센서를 통해서 클라우드로 가기 전까지, 이 엣지 컴퓨팅 가기 전까지 LTE 방식으로도 갈 수가 있고요. 이 엣지 컴퓨팅 서버에서 또다시 5G나 LTE 방식으로 해서 IBM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넘어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석 결과를 내려와서 엣지 컴퓨팅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겠죠. 그러면 이제 사용자들은 최종 분석된 결과를 통합된 모니터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 이 프로젝트는 ABB 스위스의 반도체, 저희 자체 내에 반도체 생산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그 드라이버나 인버터 안에 들어가 보면 고용량 인버터를 보면 IGBT 같은 반도체를 소자가 들어가는데, 그 IGBT 일부 반도체는 저희가 생산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었죠. 지금 스위스 높은 임금, 그 다음에 사양이 자주 바뀌는 어려움, 그 다음에 고객사 사양이 계속 바뀌고, 그 다음에 좀 더 빠른 수율이나 빠른 생산성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 왔었죠. 그래서 한 18개월 동안 ABB 스위스 공장을 이제 인더스트리 4.5 개념으로 바꾸는 프로젝트를 합니다. 로봇가 한 50대 정도 쓰였습니다. 그리고 인라인 방식으로, 지금 이제 이 프로젝트는 반도체 전 공정이 아닌 후공정 백엔드 프로세스에 적용이 됐고요. 물류나 소재 이송 같은 쪽 공정이죠. 그 부분에 인라인 방식으로 되어 있던 걸 다 셀 방식으로 바꾸고, 기존 장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장비에서 노후된 장비에서 데이터를 뽑기 위해서는 게이트웨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웨이를 따로 개발했고, 이 게이트웨이를 각 디바이스마다 붙여서 일단 데이터 수집을 한 거죠. 로봇과 AGV는 별도로, 로봇은 이제 저희 내부 로봇으로 사용했고, AGV도 기존에 개발되어 있던 거를 내부 사양에 맞게 변경해서 데이터를 올려주고, 이 부분 ABB 어빌리티 플랫폼에다 데이터를 다 올려주기 시작한 거죠. 결국 이제 회사 SAP ERP 시스템으로 연동이 돼서 모든 것들이 제어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로봇가 총 50대 정도 쓰였고요. 테스트 기간만 설비 끝나고 나서 18개월 정도 걸렸고요. 여기 들어가는 자체 모든 솔루션들은 개발을 저희가 직접, ABB가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요 컨트롤룸에서 현재 생산 현황이나 로봇 움직임, AGV 소재가 지금 어디로 이송돼 가고 있고, 완제품 수율이 지금 얼마 정도 되고 있고, 모든 물류 동선들을 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거죠. 최근에 몇몇 분은 아시겠지만 ABB하고 다소 시스템이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크게 보면 디지털 트윈 개념에서 양사가 글로벌 회사가 협업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디지털 트윈을 설명드리는 이유 자체는 5G와 디지털 트윈의 개념이 사실은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5G의 개념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일종의 백본이라고, 데이터 백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용량의 데이터가 앞으로 스마트 팩토리 개념에서는 센서든 뭐 움직이는 모터든 로봇든 PLC든 각종 기기에서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로 할 거고요. 지금 현장 우리나라 현실 세계에서는 각 데이터를 모으는 것 자체가 지금 힘들죠. 하지만 이제 디지털 트윈 개념 앞으로 몇 년 후가 되면 이 데이터량들이 현저하게 많아질 텐데, 이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존 와이파이 방식으로는 병목 현상이 나고 있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디지털 트윈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 트윈 개념이 물리적인 시스템을 설치하기 전에 일단 시뮬레이션 툴을 만들고, 시뮬레이션 툴에 실제 이 데이터 인풋을 통해서 어떻게 구동되는지를 한번 사전에 확인한 다음에 구축이 되고, 실제 물리적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나서는 그 가상의 디지털 시뮬레이션 자료와 실제 물리적인 시스템 간의 동기화를 통해서 사용자들은 그 디지털 시뮬레이션이 마치 실제로 움직이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에러가 어디서 나오고 있고, 어느 공장, 어느 라인에, 어느 모터에서 나오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옛날 같으면 그냥 컨트롤 시스템, 저희 이것도 옛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은 옛날 디지털 트윈 개념이 적용되기 전이죠. 그냥 컨트롤 판넬에 CCTV나 그냥 물리적인, 그러니까 그 시각화된 그냥 블랙박스, 블록 다이어그램의 형태의 컨트롤 판넬 시스템이 전부였다 그러면, 디지털 트윈 개념은 말 그대로 실제와 거의 똑같은 3D 모델링을 현재 PC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굳이 CCTV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똑같은 사이버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현재 정확히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각 공정에 지금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왔다 가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는 이 문제가 일으킨 외부 요인, 내부 요인이 무엇인지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제 분석 툴을 고객들한테 제출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게 결국 디지털 트윈의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합니다. ABB하고 다소 시스템은 자동화 분야는 ABB가 앞서 있으니까 자동화 분야의 데이터 부분들, ABB 어빌리티 부분은 저희가 담당하고, 다소 시스템은 디지털 트윈에 필요한 3D, 이 실제 물리적 시스템을 3D로 변환시키는 그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을 ABB 어빌리티 플랫폼하고 합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실질적으로 이제 만약에 신공장을 하나 짓는다 그러면 양사의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하고 실제 라인을 한번 꾸민 다음에 거기에 이 출력 데이터를 주면서 일어나는 발생들을 최소화 예상을 하고 거기서 생기는 문제들을 보완한 다음에 물리적 자동화 시스템을 꾸미면 나중에 다소의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하고 ABB의 필드 디바이스하고 어빌리티 플랫폼이 연결이 되면 정확히 디지털 트윈의 개념이 실질적으로 이제 물리적 자동화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구현이 되는 거죠.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프라운호프에서 자료를 받았고요. 실질적으로 공장을 하나 만들기 전에 시뮬레이션 툴을 통해서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그 개념에 맞게 물리적 시스템을 구축을 해 놓으면 이제 동기화가 되는 거죠. 이 동기화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양의 데이터가 앞으로 들어올 겁니다. 센서든 뭐 장비든 프레스 머신이든 로봇이든 PLC든 수도 없이 많은 센서 데이터가 오는데, 과연 그거를 지금 현재 와이파이 방식으로 커버가 안 되고 병명 현상이 나오니 이걸 5G나 LTE, 프라이빗 LTE나 프라이빗 5G로 엮어버리면 디지털 세계와 실제 물리적 세계를 완벽히 동기화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 5G는 다만 이제 먼 미래를 봤을 때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에너지 컨셉으로 지금 다가가고 있지만, 보셨겠지만 5G가 상부상조의 관계인 게, 5G가 활성화되려면 일단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로 해야 됩니다. 그 많은 양의 데이터를 또 생성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공장이나 스마트 시티나 스마트 에너지를 만드는 그 현장에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만들어 줘야만 됩니다. 거꾸로 많은 양의 데이터가 있어줘야 5G의 의미가 있고,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 없다면 굳이 5G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가 가야 5G가 필요하고 5G가 돼야 스마트 팩토리에 갈 수 있는, 서로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따라서 5G가 활성화되기 위한 조건은 스마트 팩토리고 필요 조건이기도 하면서 충분 조건이기도 한 거죠. 5G는 글로벌 업체에서 2019년 올해나 2020년 초가 일반 사용자들한테 커머셜라이제이션 되는 시기라고 보고 있고, 실제 이게 의미 있는 시점으로 다가오기까지는 앞으로 한 3년 정도가 더 걸릴 겁니다. 이 의미 있는 시점이라는 것은 일반 사용자들을 의미하고요. 뭐 AR이든 VR을 사용해서 가상의 세계를 접한다든지 원격으로 게이밍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솔루션들은 3년 안에 이루어질 거라고 보지만, 실제 산업 현장으로까지 IoT 기반으로 이렇게 가기까지는 사실 시간이 아직 더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스마트 팩토리의 개념이 아직 국내에서조차 완벽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중소기업들은 PLC와 로봇 자동화만 해도 스마트 팩토리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정도 레벨로는 5G를 굳이 채택할 이유가 없으시고요. 5G를 쓰시려면 결국 그 빅데이터나 디지털 트윈 개념을 도입하시는 조건 하에서 5G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엣지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지금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공장 현장에서 디바이스들이 정보를 각각 클라우드로 바로 올리는데, 사실 국내 대기업들이나 다국적 기업들은 이 방식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관계, 그리고 이렇게 돼버리면
지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버립니다. 일례로 저희가 베트남에 몇천 대의 로봇을 깔았는데 그 몇천 대의 로봇에서 나오는 토크 센서 값을 읽어서 로딩하는 것조차 와이파이 방식을 이용했는데 데이터 병목 때문에 업로드 자체가 안 됩니다. 그 내부에서조차. 그러면 방법은 사실은 프라이빗 5G나 프라이빗 LTE 방식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필수 데이터는 엣지 컴퓨팅 플랫폼에 남겨두고 나머지 분석을 위한 이 데이터만 클라우드하고 연결을 해서 분석 결과를 로컬에서 할 수 있도록 구현한 게 엣지 컴퓨팅 플랫폼이거든요. 여기서 좀 더 빠른 솔루션을 원할 경우에는 이제 5G 네트워크가 이쪽 양쪽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ABB도 이런 식으로 구축을 해놓은 겁니다. ABB 각 디바이스들에서 나오는 데이터, 도메인 관련 지식들을 모으는 부분은 저희가 하는데 이 부분을 에릭슨 기반의 그 5G 기반으로 데이터를 엣지 컴퓨팅으로 해서 이어줄 수 있는 거고요. 결국 이 서버는 저희 ABB 서버가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서버가 아니라 공장 안에 있는 서버입니다. 공장 안에서 서로 5G로 데이터 교환을 할 수 있게 하고요. 나머지 필수적인 데이터만 여기 이 IT 기반 그 마이크로소프트나 그 MS의 서버로 옮기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공장 안에 있는 거고요. 여기는 공장 밖에 있다고 보시면. 하지만 지금 5G 모바일 네트워크가 의미 있어지는 부분들은 다용량의 일반 데이터가 아니라 사실상 로우 레이턴시가 요구되는 그 실시간 리얼타임 컨트롤이 되는 부분까지 가려면 레이턴시가 신호를 주고받고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명확해야 됩니다. 5G가 다행히 그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하나의 5G 디바이스 통신망 내에서 일반적인 I/O 체크로 사용되는 5G 네트워크는 속도를 느리게 해도 되고 대신 로봇 컨트롤, PLC 컨트롤, 세이프티 관련 이슈들은 릴라이비리티가 굉장히 높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1ms 이하로 5G 모바일 네트워크 속도를 제한을 해서 실시간성을 확보하는 기술을 제안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자세히 얘기하면 여러 가지, 그러니까 로봇을 원격으로 제어하고 싶은데 그 부분은 워낙 레스판스가 빨라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망이나 별도의 네트워크 장비가 필요하냐 그렇지는 않는 게 이 모바일 5G 네트워크의 특징이고요.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데이터는 속도를, 레이턴시를 크게 개의치 않은 것은 속도를 느리게, 하지만 크리티컬 이슈, 자율주행을 하는데 신호를 빨간불이 켜져가지고 멈춰야 되는데 그 레스판스 타임이 뭐 수백 밀리세컨드 다 해버리면 이미 차는 지나가 버리겠죠. 이미 신호를 받고 물리적으로 차 속도를 제한을 하려면 레스판스 타임이 훨씬 빨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크리티컬한 부분은 따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기에는 케이블을 와이파이로 바꾸는 것마저도 지금 아직 국내에서는 활성화되지 않고 있죠. 케이블링도 자체도 안 돼 있는 경우도 많고요. 하지만 지금 와이어리스 개념이 이제 셀룰러 방식으로 가면 데이터 보안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서 앞으로 LTE나 4G, 5G를 이용한 스마트 팩토리의 개념은 앞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천 대의 로봇을 데이터 게더링하는 것만으로도 와이파이를 저희가 설치를 하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병목 화상 때문에 제대로 게더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로봇가 이상이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레스판스 타임이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기술적으로는 완성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리모트, 그러니까 엣지 컴퓨팅 방식으로 가고 궁극적으로 5G를 넘어선 모바일 네트워크가 나오면 결국 궁극적으로는 로봇 컨트롤이나 PLC 컨트롤, 일반적인 I/O 컨트롤은 다 클라우드 방식으로 넘어갈 겁니다. 이제 로봇 업계에서는 그 로봇 솔루션을 이제 클라우드 로보틱스라고 하죠. 이 개념을 제일 확산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지금 물류업계입니다. 아마존이나 DHL 같은 물류업계에서는 사실은 일반적인 전통적인 로봇 컨트롤러 방식이나 로봇 제어 방식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존 키바 같은 거 보셨죠? 이제 그런 개념이 확산이 되면 모든 키바의 제어는
클라우드 서버 기반에서 시작이 될 거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로봇이나 각종 디바이스들도 클라우드 기반으로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저희 같은 로봇 업체 입장에서는 로봇하고 컨트롤러를 팔아야 돈을 벌 수 있는 비즈니스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개념이 로봇 RAAS라는 개념이 나오죠. 그게 이제 저기 유사용어로 나오는 겁니다. 결국 이제 하드웨어 비즈니스보다는 로봇 컨트롤러의 모션 알고리즘의 핵심을 지금 5G 네트워크망이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망에다가 탑재를 하고 실제 하드웨어는 로봇 매니플레이터만 있는 구조로 앞으로 먼 미래에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돼버리면 어떤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떤 이점이 있냐면 완벽하게 디지털 트윈 개념이 구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로봇 프로그램을 수정하기 위해서 엔지니어가 일일이 가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버린 거죠. 디지털 트윈이 돼버리면 지금 현재 내 책상에서 지금 로봇가 움직이고 있는, 현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고요. 지금 프로그램을 바꿔서 클라우드 서버에 올려서 클라우드 서버에서 로봇으로 지령을 내리면 정확히 움직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로봇 자동화의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많이 바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엔드 유저 공장단에서 사양이 바뀌거나 제품 라이프 사이클이 바뀌어져서 그때그때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디지털 트윈과 이 실시간 컨트롤이 되어버리는 환경이 갖추어진다면 굳이 물리적인 엔지니어가 한 사이트에 방문해서 수정해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에릭슨사하고 ABB가 스페인에서 한번 시연을 해본 겁니다. 2,500km, 로봇은 스웨덴 로봇 공장 바스테라스에 설치되어 있고요. 스페인에서 원격으로 햅틱 디바이스를 통해서 5G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제어를 합니다. 지금 저 보이는 이 햅틱 디바이스로 현재 2,500km 떨어져 있는 로봇을 실시간으로 제어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음 제어는 그 5G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념이 5G는 아까 말씀드린 백본입니다. 현재 만약 이거를 일반 인터넷으로 했다면 햅틱 디바이스를 이렇게 움직이면 수백 밀이나 수초 후에 저쪽에서 움직이겠죠. 근데 지금 5G로 서로 스페인과 스웨덴에서 햅틱 디바이스와 실제 로봇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 레이턴시를 체크해 보면 햅틱 디바이스에서 한 30mm, 그 다음에 카메라에서 한 200에서 300mm 정도 레이턴시를 가지고 있어서 완벽한 실시간은 아니지만 실제 사람이 느끼기에는 내가 여기서 원격으로 햅틱 디바이스를 움직이면 바로 저쪽에서 로봇가 움직이는 현상이 됩니다. 이게 일반 와이파이 방식이나 일반 와이어드 방식으로 해서는 이렇게 속도가 빨리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이거는 일종의 버추얼 PLC를 구현한 겁니다. 실제 로봇가 있는데 PLC 개념을 5G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레이턴시를 두 개로 구분했습니다. LTE는 그러니까 레이턴시가 조금 있어도 되는 것들은 버추얼 PLC 개념으로 통신을 하고 레이턴시가 크리티컬한 것들은 5G를 이용해서 5ms 이내로 로봇 컨트롤을 하는 건데 실제로 정밀 제어가 들어가면 5ms도 사실 허용해서는 안 되죠. 몇백 마이크로세컨드 단위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5ms 범위도 사실 일반적인 핸들링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말 사이클 타임 크리티컬한 부분들은 사실 아직까지는 5G가 고도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궁극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런 PLC 도메인 날리지나 로봇 컨트롤 도메인 날리지가 결국엔 클라우드 서버로 인식이 된다는 걸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요거는 다른 케이스인데요. 그리퍼에 카메라를 달았는데 카메라하고 5G를 엮어버린 겁니다.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로봇 그리퍼 안으로 손을 집어넣으면 그 카메라가 인식을 해서 5G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모니터 관리자들한테 경고를 날려주는 솔루션이죠.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 이렇게 됩니다. 실제 로봇에 카메라를 달고 있는데 이게 일종의 지금 현재 당장 구현 가능한 시스템이죠. 지금 로봇 안전사고가 제일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현재 기계적으로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인터락 시스템을 사용자가 강제로 풀거나 아니면 그 회피하는 방법을 현장에서 스스로 습득하셔서 이 세이프티 도어를 열고 공장 안에 들어가셨다가 로봇가 가동이 되면서 충돌로 사망하는 사건이 사실은 꽤 다수의 사고건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세이프티 펜스가 없이 로봇 주변에다가 인식 가능한 3D 비전을 갖다가 여러 대 설치를 하고 그리고 사용자한테 액세스권을 주는 겁니다. 이제 배지나 아니면 휴대폰 같은 거를 통해서 NFC 기능 통해서
만약 이제 허가받지 않은 오소라이제이션이 없는 사람들이 갈 때 이 로봇 주변으로 가버리면 바로 이 IP 기반의 카메라하고 5G 네트워크를 통해서 관리자한테 바로 호출이 되고요. 허가받은 사람이 이제 입장할 경우에는 그 근거리에 따라서 또는 이제 뭐 얼굴 인식이나 이걸 통해서 레벨을 구별을 해서 이제 숙련자가 들어왔는지 아니면 비숙련자가 들어왔는지를 확인을 해서 세이프티 알람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당장 현재 5G 네트워크를 통해서라도 구현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이 안전 기능, 로봇의 지령을 내릴 수 있는 부분 어플리케이션 단도 엣지 컴퓨팅으로 여기다가 장착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런 세이프티 관련 모든 매니지먼트 툴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넣어서 모든 리포트 상황, 현재 내 로봇 주변에 얼마나 많은 언어소라이즈드 유저들이 컨택을 하고 액세스가 됐는지, 얼마나 많은 또 숙련자가 액세스가 했는지를 통계 데이터를 내보면 실제 그 사망사고나 부상사고의 사례를 훨씬 줄어들게 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이제 간략하게 5G 네트워크하고 산업용 로봇을 활용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아직까지 여러분들 옛날에 3G 생각해 보시면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SK에서 제공하는 멜론이나 네이트 같은 거 접속하신 기억이 날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폰이 나오고 4G가 나오면서 LTE가 나오면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활용도가 많이 바뀌었죠. 카카오톡이 나오고 그다음에 실시간 영화 스트리밍 서비스가 되고요. 5G가 돼버리면 사실은 이제 그걸 뛰어넘는 겁니다. 5G는 IoT입니다. IoT를 위한 모바일 네트워크입니다. 결국엔 사물, 자동차, 오토노머스가 자율주행차, 자율 기반 뭐 물류 로봇, 상업용 로봇, 협업 로봇들이 이제 이 5G 네트워크의 스피드를 이용해서 활성화되는 시기가 올 텐데요. 아직까지는 5G 원장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에릭슨, 노키아, 화웨이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각국의 통신망 사업자들도 그렇고 아직 5G나 이 IoT 기반에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은 여러 가지를 고민 중에 있고 저희도 국내 3사 통신망하고도 여러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런 컨셉의 개념은 기존에 있는 공장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국내 대기업들이 해외 신공장을 짓는다든지 국내 기업들이 국내 신공장을 지을 때 디지털 트윈 개념, 인더스트리 4.0 개념들이 적용이 되면 5G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이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